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보수 진영의 두 대선 후보가 오늘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한껏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의 잘못으로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며 다른 당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가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였죠. 대선 15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두 후보의 단일화, 시동이 걸린 걸까요?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함께 걸어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약자동행 토론회에 보수 진영의 두 후보가 동시에 참석한 겁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먼저 다가가 친근하게 악수를 건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당을 나간 건 이 후보가 아닌 당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는 거죠. 이 후보도 화답했습니다. 강북구 삼양동의 오세훈의 삶이라는 것이, 노원구 상계동의 이준석의 삶이라는 것이, 또 경북 영천의 김문수의 삶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꿈꿀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라면서 행사를 마친 뒤에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책이나 이념, 생각, 그린 모든 당의 여러 인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책임이 적으신 분이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 나름의 보수 진영을 규합해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보수 진영 통합 시 현재의 대선 구도가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단일화의 키를 쥔 사람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게 단일화는 아니라는데 그 특단의 방법 무엇일까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곧 이준석 후보를 만날 예정입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와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제는 중도보수 진영에서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린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어쨌든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역동성으로 돌파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특단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당장 단일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단일화 모델이든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인 것이 인정이 끝나야지 그다음 되는 겁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을 먼저 떨어뜨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주타격 방향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주타격 방향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0%대나 40% 초반대로 가면요, 무조건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디어는 나오는 겁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곧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 이 후보를 만나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빨리 연락달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앞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협공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부산에서 장외 유세로 김문수 후보의 힘을 보탤 계획이죠. 오늘 하루에만 이재명 후보 비판글을 3개 올리면서 공격수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하루 작정한 듯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SNS 글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수천 가지라는 글을 오전에 올리더니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게 본질이라며 지역화폐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면 나중에 그 예약을 취소해도 그 사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도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노쇼 주도 성장, 노주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사흘간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같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김 후보 지지 호소보다는 이 후보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노선이 달랐던 김 후보와의 동행은 한 전 대표 선명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공통분모로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사흘간 부산, 대구, 충청, 강원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러 하와이로 특사단을 급파했죠. 홍 전 시장, 이 특사단 만난 자리에서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프로필 넥타이 사진도 파란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교체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하와이에 도착한 특사단은 홍준표 전 시장과 만나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의 상징이고 또 보수의 대표적인 주자였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후보께 또 국민들의 열망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서운한 부분은 잘 또 설명드려서. 특사단으로 급파된 김대식 의원은 채널A에 저녁 식사를 하며 진지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홍 전 시장이 보수 진영이 대통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운동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없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오후 한때 자신의 SNS 대문 사진을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에서도 홍 전 시장의 긍정적 결단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까지 가서 설득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오늘 오전까지 채널A에 선대위 합류를 포함해 생각을 바꿀 여지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도 생각이 명확하게 굳어진 만큼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찢어진 가짜 빅텐트라고 규정하면서 진짜 빅텐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보수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진짜 빅텐트라며 입당을 마친 김상욱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시작 전 김 의원 입당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 끝에 탈당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이 후보의 서울 영등포구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풍찬 노숙하면서 고생하길래 제가 꽤 오래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허 전 대표가 대안이 이 후보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와서 설명을 다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표 빅텐트엔 개혁신당에 몸담았던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도 주말 사이 합류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2016년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30명도 이번 주 지지 선언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본인 살 길 찾아서 움직이는데 뭐 대단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그어왔는데 오늘 특단의 방법이라고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마음이 바뀐 겁니까? 네, 판을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단일화 방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는 따뜻해졌고요. 이재명 후보에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는 아니다. 그럼 그 특단의 대책은 뭘까요? 네, 그 특단의 대책이 뭔지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캠프를 취재해보면 지금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보름 남은 대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50%대에 들어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40%대 초반까지 떨구면 그때부턴 뭔가 작전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단 양측이 함께 공격하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1차 TV 토론회가 이런 협력 모델의 첫 등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토스하면 이준석 후보가 스파이크를 이재명 후보에게 날리는 배구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같이 행보하면서 서로를 띄워줬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인간 김문수의 삶을 언급하며 당내 권력 투쟁에 책임이 적은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맞겠다. 오늘 유세 일정 내내 이재명 후보만 겨냥했죠. 이렇게 점점 손짓하고 하다 보면 단일화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요, 단일화를 해봤자 아무런 시너지가 안 난다. 일단 단일화 조건부터 만들어보고 이후 할지 말지는 생각해보자는 건데요. 두 조건에 두 후보 측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30%대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감동도 실익도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두 후보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하는 거예요? 네, 정치권에서는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 자릿수인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가 본인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생기면 유혹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정치권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다시 언급하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이회창 대세론을 꺾을 수 있었고 두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다 보니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그만큼 그 파괴력도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사전투표율인 29일 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본인 지지율을 높이는 동시 전략을 쓸 걸로 보입니다. 단일화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자, 한 명 더 궁금한데 생각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특사단 하와이까지 갔는데 생각이 뭐예요? 네, 제가 오늘 하와이에 있는 홍 전 시장한테 연락을 직접 해봤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사기라면서 여전히 당에 대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원 투표에 밀리고 이번 경선 한덕수 추대론에 밀렸는데 또 당하라는 거냐 이런 거죠. 하지만 특사단으로 간 김대식 의원에게는 보수가 대통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냈죠. 또 하나 방금 취재된 건데요. 홍 전 시장이 오늘 4시간가량 이어진 특사단 만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에 섭섭은 하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내일 다시 특사단과의 만남 이어간다 하고요. 어느 수위일지는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